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30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이 갈등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그러나 주전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한 사람은 박범계고요. 다른 한 사람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김진욱 공수처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1대2, 즉 박범계와 윤호중하고 두 명이 윤석열과 싸우는 국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반적인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겉만 훑은 얘기다. 그 내면을 보면 사실상 맨 앞에 공수처장 김진욱이가 있고요. 그 뒤에 2선에 박범계와 그리고 윤호중 두 명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1대3의 대결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박범계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 또 이 법무행정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이 공수처장은 과연 어떤 이 스타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사이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야권 국민과 이런 이 법 집행기관들과의 갈등과 불만, 그리고 실망과 분노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그러면서 내년 이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내후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또 과연 어떤 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있었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야당에서 지금 비판적 당연히 시각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은 계속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 그러느냐?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은 공수처장이고, 그리고 이 법무장관은 친문 핵심의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재앙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고 하면서 이 두 개의 권한 모두를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 아니냐, 이게 다 깨졌다. 그러면서 월성 이 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을 공수처가 빼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최영도 원내 대변인이 냈고요. 이 박대출 의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권 비리 수사는 가고 이제는 사수가 남는 것이냐, 기어코 독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까지 오는 과정이 반칙과 위법으로 점철됐는데 우연적 절차로 법치를 구현한다니 참 기가 막히다. 공수처는 허상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국민의힘 추천목 2명을 포함해서 7명을 다 채워야만 유효하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누구로 채울 건지,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대로 할 것인지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범계와 그다음에 한정의 환경부 장관, 이런 같은 날 개각을 한 거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은 개각이다. 정권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려준 보은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예령 대변인이 오늘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살려달라 해봐라 했던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참 경악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범계와 관련해서는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비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도 원내 대변인은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성일이 형이라고 하다가 선택적 정의라면서 몰아세운 인물이다. 선택적 정의, 편가르기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민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서 이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의 시즌2냐,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놓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런 논평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이 대변인들의 논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하면 여러분들 뭐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충북 영동 출신이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 연수원 윤석열 총장과 동기입니다. 다만 연령은 이 윤석열 총장이 좀 사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3살이 어려요. 그래서 63년생 만 57세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생활 한 10년도 채 안 돼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법률 특부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하면서 이 친분관계, 신뢰관계를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통령님 딱 이 한마디가 결국은 이번 발탁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그러한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임명 과정을 보면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의 카드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점은 누구한테 떨어졌느냐? 박범계다. 왜 그랬느냐? 안정적으로 이 법무행정 검찰 개혁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박범계 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 한 명은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죠. 봉욱 대검 차장서부터 시작해갖고 김인혜 인하대 교수. 제가 보기에는요. 김인혜 인하대 교수가 교수 카드가 1번, 2번으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박범계고, 그 다음에 친소관계와 개인적 오랜 신뢰관계를 본다면 김인혜, 이 두 사람이 막상막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개혁 문제 조국이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1년 내내 부딪혔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야말로 XX 망신만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추미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 망신의 전면에 최근에 이 마지막 장내에서 누가 나왔느냐? 무대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더 망신당한 사람은 추미애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인을 했잖아요. 이 사인을 안 했어야죠. 징계위원회 연다고 할 때 징계위원회 여는 게 만사가 아니다. 못 열게 했어야죠. 그대로 수수방관을 한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끌려간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외형적으로 펴지는 거 보면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미애가 제대로 청와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임박해서 한두 시간 전에야 반개같이 보고하니 청와대가 어찌하오리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정말 나는 바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인데,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그러한 숨겨진 얘기를 언론에 대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이번 일은 추미애 혼자서 다 뒤집어서 책임을 져야 돼. 나는 하자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치적 법적 책임 주지 마.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최종 징계위원회에 오면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또 설령 30분 전, 1시간 전에 보고가 왔어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아니야. 이거 돌려보냈어야죠. 아니 딱 보고받으면 대통령이나 되는데, 그리고 청와대에서 한 번 근무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5년 노무현 정부 때 내내 근무했잖아요. 잠깐 빼놓고는. 그러면은 속된 말로 노하우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미 없이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딱 보고받는 순간 그 정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깊은 지식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정말 잘 모르는 일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저도 법률가 아니라도 저도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뭐가 잘못됐는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딱 갖고 오면 30분 전, 1시간 전에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야. 추미애 장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려 세웠어야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카리스마이고, 그리고 결단력이고, 그리고 능력인 거예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갖고 온 대로만 사인해갖고 이 난리를 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 국면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파탄이 나면 내년 재보궐선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엄중함을 그나마 다행히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한 사람 카드는 뭐 김인혜가 됐든 뭐 이 봉국이가 됐든 누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양에 차지 않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돌다리를 둘려서 이 박범계를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박범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려면 오늘 나와 있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앞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 이 박범계 장관 내정자의 말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한 단어로 결론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 얘기, 취재진들한테 헌 얘기들을 쭉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평가를 해드릴게요. 공통된 관통 언어는 딱 하나예요. 검찰개혁. 자, 그만큼 검찰개혁은 결국 뭡니까? 윤석열 몰아내는 건데 법원이 앞장서서 절대 안 된다. 몰아내는 것은 이제 법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식물총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식물총장. 보다 더 단단히 조여진 식물총장으로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총장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이제는 목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어깨가 무겁다. 왜 무겁냐? 민심 분노한 민심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 내부의 반란을 감안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무, 특명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이걸 보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이거는 예양 플러스 실질적인 상황의 인식을 저는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된 지침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제3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통의 핵심은 바로 검찰 개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2003년도부터 2020년 지금까지도 검찰 개혁은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노무현과 문재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 전직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한 충성심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 무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그리고 뭐라고 비판하든지 간에 나는 마이웨이 가겠다는 겁니다. 마이웨이는 바로 뭐냐?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만 뚜벅뚜벅 보고 강단 있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명상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특명이 바로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이런 국민에 대한 선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권이 대해서는 검찰개혁 시즌2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소권과 그3의 수사권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 넘겨줬던 6개 독점 수사권을 전부 뺏어다가 경찰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런 거 시청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여권발 검찰 개혁만 매진하겠다. 따라서 이 야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인데요. 검찰 개혁은 그간 계속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검찰 개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제 법령 행정도 혁신해서 국민의 민생 안전에 힘이 돼야 한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여기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는 문바와 백계문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파 진영, 야권의 진영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박범계가 윤석열을 향해서 한 얘기들을 보면 제가 논평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을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윤석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바로 앉아 소리 질렀잖아요. 선택적 중이 빠져있어 윤석열. 딱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런 강골, 독단, 외골수 이런 거를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의 목소리, 여기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추미애에 연속된 거. 추미애가 어떤 검찰개혁이었어요? 조국이 하던 검찰개혁 그대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그거 잘 받아서라고 추미애 안 쳤는데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친 게 누구예요? 이제 3번 주자가 박범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검찰개혁.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을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도 그래서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보다도 더 격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예견된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요, 평화로 갈 것이냐, 갈등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화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갈등은 90%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물러나는 추미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고 오후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나왔어요. 오전의 메시지는 언뜻 보면 국민에게 송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고, 유튜버들과 언론에서도 이 송구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송구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입구에 불과해요. 입구가 출구가 있고, 가운데 말하자면 이 정책 결정의 과정, 가장 본질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보면 한 가운데에는 송구가 아니라 추미애의 독단과 추미애의 그 도끼, 그야말로 이 아집 독선이 다 담겨 있다. 왜 그러냐면요, 서두른 국민께 혼란을 끼쳐들어서 이번에 징계 청구를 제청한 거, 대통령한테 올린 거 끼쳐들어서 송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송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은 24일 날 밤 10시에 나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5일 날 오후 2시에 발표했어요. 송구스럽다. 그런데 추미애는 24일 날 밤 10시인데 오늘이 30일이잖아요. 30일 오전에 내놨으니까요. 30 빼기 23은 얼마입니까? 6일이잖아요. 6일 만에 내놨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송구만 하면 송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즉시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떠나는 장관이 우리 야권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검찰 개혁에 반영시키도록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떠나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비판 겸허히 제 마음속에 잘 담아줘서 밖에서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야당이 비판한 내용을 검찰 개혁에 녹여내도록 힘이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 추미애의 진정성 이거는 없다. 사과에는 별로 방점이 없고 반발과 불만 그리고 끝까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는 안 하지만 말이죠. 본안소송에서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안소송. 이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도 본안소송 접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취하하도록 이 징계의 문제 법률적으로 취하가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최소한도 취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후임 장관한테도 그런 당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후 걸 보면 더더욱이 오후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더더욱이 반성이 없다. 사과의 뜻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후에는 글이 짧아요. 페북에 올렸는데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소회를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뻔히 깨뚫고 있었다. 오직 사람만이 희망이기에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 이렇게 지금 올렸는데요. 이 페북 글은 이 박범계 장관이 내정된 뒤, 공개된 뒤에 나온 이 페북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페북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역시 집념이 강한 사람이 맞다. 여기에서 먼저 간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이어 다음 사람이 온 거는 누구예요? 추미애 본인입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박범계예요.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 개혁은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당부와 부탁과 그리고 이 여론의 어떠한 압박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 결기와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무서운 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추미애가 오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장관 사무실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문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장관직은 앞으로 한 2, 3주간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가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낼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추미애가 낸 메시지,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딱 간단하게 내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래서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많느냐? 지금 추미애는 서울시장 총리 안중에도 없고요. 다음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을 노리기 때문에 문바와 대깨문 그리고 진보 좌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가야 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권과 싸우는 그 쌈딱의 기질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페북에 대한 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추미애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중권 씨가 중앙일보에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이런 칼럼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긴데 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뺄 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방송에서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